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이번 주에 전주와 나주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새로운 천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부를 관할하는 새로운 경찰서가 오는 2022년까지 신설됩니다. 몰래 전기를 끌어쓰는 행위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새나간 전기요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농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병해충 방제 기술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올해로 1000년을 맞았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주에 전주와 나주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호남 3개 시도는 다가오는 미래 새천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의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오는 18일에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정도가 된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10월 18일로 정한 겁니다. 기념행사는 전북에 위치한 전라감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3개 시도가 함께 모여 정도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또 앞으로 미래 새천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동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다지는 그런 기념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명의 다른 한 축인 나주에서도 오는 18일에 금성관 일대에서 1000명 시민 합창 등 대화합의 축제 한마당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호남 3개 시도는 천년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7대 사업 30개 세부 과제를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총 4,369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과 광주 대표 정자인 희경로 복원, 천년의 빛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을 주관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한뜻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무한한 긍지, 또 넉넉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부를 관할하는 새로운 경찰서가 만들어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22년 가칭 중부경찰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은 통과된 상태이며 현재 7군데 정보되는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부지와 경찰서 이름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경찰서를 동구 용산동에 오는 202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160억 원의 전기요금이 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 요건을 위반해 전기를 쓴 행위가 3만 2천여 건으로 1,160억 원의 전기료가 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료가 싼 농사용으로 등록 신청한 뒤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계약 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 며칠 이대로 겨울이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평균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평균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화순의 가시거리는 230m, 구례는 300m로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은 구름 거의 없이 맑겠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맑겠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0.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보이면서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목포와 무안은 21도, 영암과 강진은 22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2도, 순천과 광양은 23도 보이면서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남 고천암 간척지 부근 해상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농업용 호수에서 방류된 민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남군과 농어촌공사의 무대응으로 농민과 어민 간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가을 김 양식장이 누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은 해남호 방류로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층이 바다로 쏟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쌓여있는 퇴적물을 전부 다 바다에다 이렇게 흘려버렸습니다. 대책으로 2011년 비상수문이 설치됐습니다. 김 양식이 이루어지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비상수문을 설치해 하층부 물은 막고 위쪽 물만 방류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태풍처럼 폭우가 내려 방류량을 늘려야 할 때는 철거되기 일쑤입니다.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물은 도저히 간다고 모시가 틀 수밖에 없죠. 근데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2008년 주민이 참여하는 방류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방류 방식과 시기 등 원론적인 자문만 합니다. 방류 사전 통보는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시점을 안다고 해도 양식장에 대비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민물 방류와 어업 피해의 연관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류를 해달라는 농민과 자제하라는 어민의 갈등이 크고 상류에서 호수로 유입되는 이물질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남군은 별 대응이 없습니다. 법상 수거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냐. 위에다 아무리 상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모든 이렇게 다 아래쪽으로 다 몰리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이번에 줬으니까. 결국 하늘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대규모 방류가 없을 만큼만 비가 내려야 말썽이 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뀐 재심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대 국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대학 측의 재심사 결정으로 자신보다 점수가 낮았던 다른 지원자가 합격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송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광주 소방본부가 엄중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사법수사관과 변호사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보급하고 피해 구급대원의 병가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도 오늘부터 시정질의가 시작됩니다. 다수가 초선 의원이자 여당 의원인 8대 의회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가량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6.13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7, 8월 임시회 그리고 9월 달에 그 정례를 했었는데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7월 달에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강주시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추경안 처리라든가 2017년도 회계 결산승인 이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평가는 앞으로 있을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처리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총 8명의 의원들이 시정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예고되어 있죠? 먼저 일자리 시장을 강조했던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용섭 시장이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만 개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단기 일자리라든가 비정규직들이 좀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만 개에 대한 수치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일자리요. 네, 왜냐하면 그 이용섭 시장이 그 떠나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강주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정착이 된다면 굳이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외지에서 돌아올 거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10만 개니 몇만 개니 이런 수치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또 광주형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정의당의 장현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을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장 의원이 오히려 광주시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계 참여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노동계 참여를 배제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임금의 문제인데 당초 4천에서 2천 그리고 이제 3,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적정 임금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공연부 현대차와 합작은 강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강주시에서는 529억 그리고 현대차가 520억을 투자를 한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과연 팔릴 것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8대 의회는 대다수가 초선 의원에 또 여당 의원들이 많아서 이 광주시와의 관계 설정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행정감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갓 출범한 민선 7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갓 출범한 민선 8대 시의회가 감사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행정감사를 한다면은 민선 6기 사업들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민선 7기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을 점검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와 관련된 소식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찬반 토론에 대한 뉴스, 야구 졌다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 대한 사건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남겨졌는지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광주의 대표적인 길거리 문화축제, 추억의 충장축제. 지역 대표 축제인 만큼 관심도 높았는데요. 당초 5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콩메이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었죠. 어쩐지 조용하더라니. 혹시나 역시나 태풍. 그럴 줄 알았다며 변경된 일정을 확인하고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벤? 학원 빼고 가자. 특히 평소 관심 있던 가수가 온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올해 충장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누리꾼들은 내년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이를 두고 최근 펼쳐진 찬반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립하느냐 마느냐, 무려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16년 동안 고민할 시간에 건설했겠다. 뭐가 됐든 빨리 결정 좀. 16년간의 논란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하는 누리꾼들의 바람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공론화 과정과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한 뉴스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남성은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에 져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날만 하지. 어제는 그럴만 했어. 9일날 있었던 경기를 본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함께 즐겨야 할 야구, 매너를 지키며 관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기농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방제 기술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벼 재배 단지입니다.
이 일대 12헥타르는 지난 3년 동안 화학 성분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여수 지역의 유기농 벼 재배 면적은 72헥타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내년엔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수매가가 일반 쌀보다 30%가량 높은 데다 전량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돼 판로 걱정까지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 대금, 그다음에 농약을 치는 인건비 다 지원을 해줍니다. 벽값이나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양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은 남은 물량을 처리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피나 잡초를 제거하는 데 대부분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고 친환경 약재는 상대적으로 효과도 낮아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먹노린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획하는 방법이랄지 어떻게 하면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일반 벼농사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유기농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은 더욱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 사업가가 수십억 원의 사재를 털어 고향인 강진에 대형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시인 김영란과 고려청자를 배출한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에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와 멀리 강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보은산 중턱. 이곳에 고풍스런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새로 지은 푸른 기와의 한옥과 현대식 건물, 특히 일제시대 한 부호의 고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진군 최초인 이 미술관은 양식업을 하는 김재영 대표가 40억 년의 사재를 털어 지은 것입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김 대표가 평생 모아 소장하고 있는 300여 점, 투사 김정희 글씨와 겸재 정성 그림 등 국보급 작품을 비롯해 북한의 유명 예술가의 금강산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준이나 규모로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미술관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강진군에서 또 그 돈을 벌었고 사업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좋은 저 없을까 그래서 미술관을 짓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미술관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큐레이터를 고용해 미술에 대한 이해도 도울 예정입니다. 또 미술관 마당을 정원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주변 풍광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팔각정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개장함으로 해서 강진의 문화예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강진 미술관. 미술관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18 영광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관람객 8만 7천여 명, 수출 계약 2,80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내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전남의 첫 산업 박람회였던 이번 엑스포에서는 동남아 등 16개국 23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2,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농업용 전동차 등의 구매가 이어졌습니다.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9일 한평군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조성한 6m 규모의 평화통일대교와 백두산 등 대형 국화조형물 5점과 국화동산을 비롯해 수석과 무늬동백, 억새풀 미로원과 핑크뮬리 산책길 등 새로운 볼거리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 산업과 안보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요즘엔 대기오염물질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환경 지킴이 일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충북 MBC 허지희 기자입니다. 대형 생산 설비가 들어설 공사 현장, 쌓여있는 토사와 함께 중장비가 돌아다닙니다. 먼지 방진막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진천구는 지난 6월부터 각종 환경 민원 현장에
촬영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로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가 하면 한 악취 민원은 발생원을 현장에서 추적해 실제 개선 조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드론을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바람 방향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악취 이제 발생원이 이제 확인이 돼서 2차적으로 이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농업지역인 진천만 해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만 600여 곳.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전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좀 어려운 난해 지역 같은 데에는 좀 쉽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단순 촬영용 외에 대기 중 오염물질을 포집해 분석하는 최첨단 드론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굴뚝 측정과 달리 이동형 차량이나 드론으로 수집된 오염 수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고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뒤 광주 전남 교내대회와 수상자가 급증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광주 교내대회는 1,600여 개, 수상자는 4만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여 개, 4만 6천여 명으로 각각 17%와 14%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남도 같은 기간 교내대회와 수상자 수가 각각 19%와 18%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실시된 자체 소방점검의 허위 보고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소방시설이 불량인데도 건물주가 자체 소방점검 보고서를 양호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천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제도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1년에 한두 번씩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축사, 난방과 탄산 농법에 재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R&D 지원 사업 공모에서 지역 온실 부생가스 자원화 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6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는 광양만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열과 온실가스, 부생가스 등을 농업용 난방과 탄산 농법에 활용하는 기술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